안녕하십니까? 네, 양단TV의 양단장입니다. 자, 오늘은 드론으로 방제를 했을 때 과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행 방제 대비, 자, 여기서 관행 방제라 하면 물론 항공 방제란 거가 이제 헬기부터 생각을 하면 벌써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항공 방제도 관행 방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관행 방제는 촛대를 들고 하는 방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관행 방제 대비 95%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박사님들께서 정부 기관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좀 믿어주세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95% 효과 나는 거 알겠다. 자, 알겠어. 네가 말하는데 뭐 믿어줄게. 알겠는데 도대체 그럼 왜 어느 지역은 드론으로 방제를 했더니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야, 드론에 듣자도 꺼내지 마. 드론으로 방제했더니 방제 하나도 안 돼. 오지 마. 우리는 광역 방제기로만 살포를 할 거야. 아니면 우리는 헬기로만 방제를 할 거야. 이런 지역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지역은 정반대로 야, 우리는 이제 드론만 가지고 방제를 할 거야. 드론 아니면 이제 방제 안 한대. 이렇게 의견들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되는지, 자,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제 강의 때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인데, 방제는 과학입니다. 과학. 그래서 일정한 조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들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을 때 극강의 효과와 방제 효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들이 떨어지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내가 효율을 좀 포기를 하고 효과를 높이게 노력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느냐? 흔히 예전부터 말하는 것들은 10m를 가지고 3,000평 정도의 수도작 방제가 가능하다. 근데 안 되니까 이제는 10m를 가지고 2,000평, 1,500평, 1,000평까지 줄어들게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1200평당 20m, 30m의 약재를 드론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좀 아셔야만이 효과와 효율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하고 하고는 이유가 돈도 들고 시간도 굉장히 들고 노력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조건들을 변화를 했을 때 이 저희가 원하는 건 요거잖아요. 요거 극강의 효과와 효율을 낼 수 있는 거. 저희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실험 결과가 있었던 적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발판 삼아서 뭐가 잘못된 찾아서 그래프를 조금씩 올려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약재 희석 순서입니다. 약재를 희석하는 순서가 왜 중요한지 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자, 일반적인 관행 방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더 적기도 하고 많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관행 방제는 400배에서 600배 정도의 희석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재를 뭐 두세 가지 섞는다고 해도 이게 약이 엉기거나 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드론 방제의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 주로 하는 수도약 같은 경우에는 충제, 균제, 영양제 다 섞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희석 배율이 3대1에서 4대1을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원액과 다를 바가 없어요. 원액보다 좀 분사가 원활하게 될 뿐이지 원액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수준의 고농축의 농약을 살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재의 섞는 순서, A, B, C라는 약재를 희석을 할 때 A, B, C 순서로 약재를 희석을 하느냐, B, C, A 순서로 약재를 희석을 하느냐, C, A, B 순서로 약재를 희석하느냐에 따라서 약재가 엉길 수도 있고 성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약재는 그 약재의 성분을 작물에 살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자, 약재의 성분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효과가 떨어지겠죠. 네. 첫 번째는 약재의 희석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방재단을 운영을 하시는 방재 단장님이면서 교육원을 운영하시는 교육원 원장님께서 약재를 희석을 하시는데,
제 기억에 4가지 정도의 약재였던 것 같아요. 4가지인가 5가지인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약재를 좀 많이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근데 20리터 말통에다가 물을 단 한 방울도 넣지 않으시고 약을 다 때려 부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육을 하고 방제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첫 번째 뭐 비행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 약재 희석부터 잘못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방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입경량, 이 원액살포의 원리는 결국 입경량이거든요. 드론 방제, 모든 방제가 똑같지만 특히 드론 방제는 이 제곱 센티미터당 몇 방울의 약재가 떨어지고 이 떨어진 약재가 수분을 얼마만큼 보존해서 작물에 떨어뜨릴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이 입경량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노즐의 종류, 노즐의 개수, 그 펌프의 능력,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즐의 위치도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살포 고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살포 고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똑같은 노즐을 세팅을 했다 하더라도 여름에 이제 방제를 하다 보면 기온이 높다 보니까 이게 약재가 내려오면서 이미 수분이 증발합니다. 그래서 이 약재가 수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물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착된다고 흡수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살포 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노즐은 이 노즐과 작물과의 최적의 살포 거리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설명서를 절대 읽지 않는다. 노즐 판매하는 사이트에 보시면 어느 정도 거리였을 때 가장 높은 효과와 효율을 보이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비행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하향풍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고도에 따라서 하향풍의 세기와 도달 거리가 있고, 또 고도에 따라서 살포 폭도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비행 고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드론이 가지고 있는 약재를 사용하기에 따라서 이 총 중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향풍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체가 가벼워지면 하향풍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고도가 변화가 해야 되고, 고도가 변화됨에 따라서 비행 속도 또한 변화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살포 폭도 변화가 되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만 벌써 하더라도 뭐 약재 희석, 그 다음에 분사 압력, 그 다음에 노즐 종류, 노즐 위치, 노즐과 작물과의 거리, 또 하향풍의 영향 활용, 뭐 살포 폭, 뭐 기체 무게에 따른 고도 변화, 고도에 따른 비행 속도 변화, 거기에 이제 날씨, 뭐 기온과 습도에 따라서 벌써 대충 생각을 해도 10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잖아요. 이런 조건을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극강의 효율과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이 10가지를 퍼펙트하게 맞추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데, 자, 1번부터 10번까지의 조건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 때 나머지를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서 변경을 해서 대응을 해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거는 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절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리를 모르는데 희석 배율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고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살포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노즐을 뭘로 바꿀 것이냐, 뭐 이해 못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드론 방제란 거가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 그냥 구전에 의해서 야, 이렇게 했더니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말씀드리는 거 가지고 방제를 대부분 다 하고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방제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정보의 바다 속에서 저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바다에 굉장히 많은 물이 있지 마실 물이 없다. 무슨 말이냐?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핵심적이고 쓸만한 정보는 굉장히 적고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방제, 드론 방제 잘하면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10m로 3,000평을 뿌려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 10m로 1,000평을 뿌려줄게요. 우리는 2,000평을 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딜 가도 10m당 한 2,800평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양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약이 안 됐다, 이런 거 가지고 클레임을 거시는 분이 없으세요. 네,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전국에 실력이 있는 뭐 두세 개 정도 방제단 중에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서도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방제를 하고 계시죠. 5리터 펌프 하나에 공인문 노즐을 막 11개씩 달아가지고 액션감으로 방제를 하고, 농민이 볼 때는 와, 방제 그래 저렇게 약을 뿌려야 방제가 잘 되지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방제가 안 돼서 욕을 엄청 먹고 있고, 유명하신 분이 몇 분 계시죠. 예. 자, 그런 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방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드론 방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만 하면 촛대로 해서 흘러내리게 뿌리는 거 대비 95% 정도 수준, 거의 동등한 수준의 방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이 조건에 따라서 원리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원리를 배우셔라. 자, 이런 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드론 방제, 기존의 관행 방제와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달라지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